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예쁜 누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라는 것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머릿속에서 그냥 치워버리면 돼요. 선생님이 23년간 강의를 하면서 x의 값을 대입해서 fx의 값을 구하는 문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고등과정에서는 취급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종 모양의 그래프구나. x의 확률 분포를 정규분포라 하고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이것을 정규분포 곡선이라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m과 이거 어떻게 읽었었지? 그래요. 표준편차 시그마라고 읽었어요. m과 시그마는 각각 연속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상수이고, 상수라는 것. 그리고 e는 근사값 약 2.71828인 무리수이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다만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로 표현된 정규 분포를 기호로 m 시그마 제곱 나타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항분포에서도 배웠겠지만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과 분산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자, 여기서 분산으로 나타내지 않고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나타내는 것이 나중에 계산할 때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은 평균과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자,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n은 정규분포를 뜻하는 녀석의 이니셜이고요. 우리 첫 시간에 확률 변수의 성질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각각의 숫자를 측정할 수 있을 때 이산 확률 변수를 따르고 연속되어지는 변수일 때는 연속 확률 변수를 따릅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왔었고요. 이것을 이항분포로 발전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확률 밀도 함수. 자, 이런 연속된 그래프 모양의 정규분포를 공부를 합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에 관계도 있으니까, 이항분포는, x는 이항분포를 따라 시행횟수와 확률,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과 표준편차의 제곱 형태를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여기에서 키, 강수량, 몸무게 등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상대도수의 계급의 크기를 아주 작게 해서 잘게 쪼개어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자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종 모양을 따르게 된다. 여기서 좌우 대칭이라는 것. 좌우 대칭인 종 모양에 가까워지는 곡선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직선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고요. 점근선은 x축입니다.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값이 얼마이냐 이런 걸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즉 이 녀석의 넓이의 총합은 얼마이다? 1이다. 기억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평균과 표준편차의 관계에 대해서 볼 텐데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편차의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퍼지고요. 표준편차의 값이 일정할 때 평균의 값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일단 평균이 일정할 때, 평균이 일정하다는 것은 자, 평균이 m으로 일정합니다. 그런데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고 하는 것은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고 하는 것은 평균과 퍼지는 그 편차가 좀 작다는 얘기죠. 평균 근처에 골고루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가 작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뚝 솟은 모양을 갖게 됩니다. 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표준 편차가 작다면 평균 근처에 이렇게 모여있는 우뚝 솟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표준 편차가 작을 때, 그리고 표준 편차가 크다면은요, 조금 더 커지면 위치가 좀 낮아지고요, 조금 더 퍼져 있는 모양으로 생기는 그래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를 1이라고 하고요. 이 녀석의 표준 편차는 0.8이라고 해봅시다. 표준 편차가 작을 때는 우뚝 솟아 있고요. 표준 편차가 조금 더 커지면 조금 더 내려오게 되겠죠. 조금 더 크게 할까요? 표준 편차가 조금 더 커지면 좀 더 내려오고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큰 영역으로 표현되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 편차가 일정하고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모양이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아, 온는 표정처럼 됐네요. 표준 편차가 일정해요. Y쪽을 한번 그려볼까요? 평균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런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평균이 0이었다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겠죠? 이런 좀 모양이 되고 또 평균이 1이었다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요. 평균이 자 멀리 가서 3 정도 됐었다 그러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자, 평균이 일정할 때는 표준 편차가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고 양옆으로 퍼지는 그래프가 되고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높이는 높아지고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됩니다.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는 평균이 클수록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평균이 작을수록 대칭축은 왼쪽으로 이동하지만 곡선의 모양은 모두 같게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평균이 일정할 때, 평균은 우리 대칭축의 위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표준 편차는 우리 그래프의 모양에 관여를 하는구나 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학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했을 때는 표준 편차와 평균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목동 고등학교의 30등과 어느 고등학교의 전교 점수 30등을 서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전체 학생 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표준화시켜서 서로 같은 값으로 대략 근사값으로 확인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표준 정교 분포를 이용하게 되는데, 자, 표준 정교 분포가 무엇이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교 분포를 표준 정교 분포라고 합니다. 기호로 n은 0, 1, 자, 평균이 0, 분산이 1와 같이 나타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Z의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면 Z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복잡한 식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선생님 Z가 뭐예요? 자, 이 Z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Z는 0 이상 A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이라고 하는데, 자, 얘를 표준화시키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정균포의 값은 자, 이렇게 주어지고요. 0부터 A까지 정균포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0부터 A까지의 이 면적이 평균이 되는 겁니다. 0부터 A까지의 색칠한 도형의 넓이와 같게 됩니다.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한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풀이 시간에 조금 더 할게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정규 분포 표준화를 먼저 설명할게요. 순서를 좀 바꾸어서 정규 분포 표준화는 무엇이냐? 이 z값이 지금 너무 궁금해서 넘어가지가 않죠? 이 z값은 뭐라고 하냐면 정규 분포 n,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바꾸는 것을 표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x로 표현되어 있는 정규 분포 상태를 우리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것을 표준화라고 합니다. 우리 표준화를 시킬 때 내 점수가 중요해, 평균이 중요해? 그렇죠. 항상 강조하는 거,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어찌됐든 평균보다 높든 낮든 내 점수가 항상 중요한 거야.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 잊지 말아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요. 그럼 이게 뭐가 나오지? 그래, 편차가 나오지. 이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는 것을 이 값을 Z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Z는 표준 정규 분포 N을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X의 값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Z의 값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표준화라고 했어요. 표준화. 자, 그러면 Z의 값은 어떻게 구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확률 변수 X가 자, 이렇게 평균을 따를 때 평균이 M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Z값으로 표준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Z값은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요. 표준 편차로 나누었죠. M에서 M을 빼면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평균을 표준화시키면 0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평균보다 어떠한 값을 평균보다 조금 더 표준 편차의 값만큼 조금 더한 값이 있었어요. 이 녀석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A의 값을 표준화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 내 점수 n 플러스 시그마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평균과 평균이 사라지고 표준 편차분의 표준 편차가 되죠. 그러면 1이 돼요. 아,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돼? 얘가 1이 된다. x의 값 평균이 표준화를 시키면 z값은 0이 되고요. x의 값 평균보다 조금 큰, 자, 그 조금의 기준이 시그마만큼 큰 이 녀석을 표준화를 시키면 1이 됐어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x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요. 0, 1. 이런 관계가 있어요. 똑같은 정규 분포인데 왜 이렇게 됐죠? 얘를 표준화 시킨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이것도 문제풀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이 한 구간으로 표현합니다. 표준화 시켰을 때 이 시그마만큼을 한 구간, 두 구간, 또 한 구간, 두 구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문제풀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문제풀이까지 꼭 듣도록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넘어갔었던 정규 분포의 성질에 대해서, 확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Z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Z가 그러니까 평균일 때 Z가 0이었었지. 자, 그래서 이 Z가 0보다 큰 쪽, 이쪽은 0.5. 왜? 이 전체 구간이 확률이 1이었기 때문에 반만 물어본다면 이 녀석은 0.5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 0보다 작은 녀석의 확률도 0.5가 됩니다. 이 녀석의 확률도 0.5, 이 녀석의 확률도 0.5.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x인지, 무엇이 z인지, 무엇이 확률인지 이것들을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녀석의 면적은 확률을 뜻하는 0.5, 이 녀석은 z가 0 이렇게 됩니다. 대칭축은 자 0부터 a까지 z가 0부터 a까지의 확률을 구하래요. 0부터 a까지의 확률은 이쪽에다 해야 되겠네. 자, 대칭축이 0이에요. a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은 이 면적의 넓이.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정규 분포 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그래서 0.5까지의 확률, 1까지의 확률, 2까지의 확률 등등등등등이 표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A가 얼마인지 이것을 읽으면 됩니다. 0부터 A까지의 확률은요, 0부터 마이너스 A까지의 확률과 같고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확률이 같고요. 그 다음에 A보다 큰 녀석의 확률은요. A보다 큰 녀석의 확률은 0부터 A까지 확률은 앞서서 여기에서 구했었지. 그러면 A보다 큰 녀석 여기의 확률은 이만큼 0.5에서 A까지 확률을 0.5에서 A까지 확률을 빼주게 됩니다. A보다 작은 녀석을 구하래요. 자, A가 여기 있어요.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요. 이만큼이 0.5, 이만큼이 A까지의 확률. 그래서 0.5와 A까지 확률을 더해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해볼까요? 그러면 0부터 B까지 전체 확률에서 0부터 A까지의 확률, 이만큼을 빼주면 A보다 B까지의 확률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확률을 어떻게 하느냐? 자,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0부터 b까지 확률이 나와 있고요. 또 0부터 마이너스 a까지 확률은 0부터 a까지 확률과 같기 때문에 이만큼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렵다고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 풀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시험에는 이항분포가 나올까요? 정규분포가 나올까요? 물론 각각 단일 문제도 나오겠지만 반드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항분포는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n, p를 따르게 됐고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m, 시그마 제곱이 됐어요. 우리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했었지? 평균은 n, p의 곱으로 나타냈었죠. 즉, 평균은 np니까 우리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갈 때 x가 정규분포를 따라. 그런데 이 평균이 np 곱이었고요. 우리 분산의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는 분산의 자리였기 때문에 n, p, q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분산의 자리지만 왜 제곱의 형태로 나타낸다고 했었지? 그래요. 우리는 표준화시킬 때 표준 편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빨리 보기 위해서 번거로운 일을 조금 덜 하는 거예요. 자,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np가 5 이상이고 nq가 5 이상일 뜻한다. 즉, 시행의 수가 너무 작은 값은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의 수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신뢰도를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졌어요.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겠지. 그러면 6의 눈이 나올 확률이 100회 이상 130회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여기서 의미 있는 숫자 720은 n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720번 n을 던졌을 때 6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의 확률로 100회 이상 130회 이하로 나타내어라. 그러면 이 녀석은요. 100회부터 130까지 x가 100회 이상 130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x의 값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이 100번이라는 횟수에서 6이 언제 나왔을까를 우리 어떻게 계산했었지? 720번 중에서 100번이 나왔어. 6분의 1의 확률로 100번, 6분의 5의 확률로 620번. 여기가 끝이 아니야. 720번 중에서 101번이 6분의 1이 나왔어. 6분의 1이 101번, 6분의 5가 619번. 등등등등등등등등 가서 720번 중에서 130번이 6분의 1이 나왔는데 6분의 1의 확률로 130번, 6분의 5의 확률로 590번. 벌써 힘이 빠져요. 이거를 모두 더해야 돼. 이처럼 n의 값이 엄청 클 때는요. 이항분포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실상 시험 시간에 이 한 문제를 풀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그 근사값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아까 문제가 뭐였었죠? x가 이항분포를 따라 시행의 수는 720번이고요. 확률은요, 6분의 1이었어.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통해서 평균,
720 곱하기 6분의 1을 구할 수 있었겠죠. 720 곱하기 6분의 1. 그러면 얘는요. 6일은 6, 6이 12. 평균은 120이 됩니다. 그러면 분산은요? 분산은 어떻게 되지? 120에 6분의 5를 곱하게 되죠. 120에 6분의 5를 곱하게 되면 분산은 100이었어요. 표준 편차는 1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항 분포를요, 정규 분포로 바꾸어 볼게요.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평균은 120. 평균은 120, 표준 편차는 10. 그래서 10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x가 100부터 100 이상, 130 이하의 확률을 구하여라. 이게 질문이었는데 얘를 표준화 시키면 자, 표준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기 자신값 100에서 평균을 빼요. 표준 편차 1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z의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 녀석은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이번에 130 또 표준화 시켜볼게요. 내 자신이 더 중요해. 여기에서 평균을 뺐어요. 표준 편차로 나누어지면 z의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요, 1이 돼요. 아, 표준화를 시켰더니 100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30은 1이 됐어요. x의 값은 뭘로 변했어? z로 변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값은 표준 정규 분포 표에 의해서 마이너스 2의 값은 0.4772, 1의 값은 0.3413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정규 분포 표에 의해서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 의해서 z의 값이 여기도 그려줄까요? x의 값이 평균은 120이었고요. 100부터 130까지의 확률을 구할 거야. 우리는 여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표준화를 시켜서 z값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z값은 평균은 0이 되고요. 이 100의 값은 마이너스 2, 130의 z값은 1이 돼요. 이 녀석의 확률을 구하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의 확률이 얼마? 0.4772. 이 녀석의 확률은 얼마? 0.3413. 이 둘의 합은요. 0. 얼마죠? 5, 8, 1, 8. 0.818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0.8185의 확률을 갖게 돼요. 우리 정규 분포로 이 녀석을 다 더하기는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켜서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식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이제 마쳤어요.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모든 학생들